네, 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치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코인은 바로 하이파이 코인입니다. 하이파이 코인도 얼마 전에 제가 좀 다뤘던 크레딧 코인과 비슷하게 대출과 관련된 코인이기는 한데 좀 결이 좀 많이 다른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약간의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익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좀 많이 보였다면 지금 이 하이파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하는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하듯이 약간 상업적인 느낌을 가진 뭐 그렇다고 이게 뭐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약간 결이 좀 약간 다른 느낌의 대출과 관계된 코인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하이파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이파이 코인의 시작은 지난 2018년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MFT라고 하는 티커를 쓴 메인프레임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때도 나름 뭐 AMM 뭐 Automated Market Maker 방식이라고 해서 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그 자산 가치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돼 가지고 시세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그 뭔가 좀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제 대출 업무를 취급한다라고 해서 나름 홍보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한번 주목은 많이 끌었는데 뭐 잘 됐으면 그게 계속 갔겠지. 2018년에 시작을 메인 프레임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2022년 12월에 하이파이란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운영되는 방식은 그때 메인프레임 방식이나 지금 하이파이 방식이나 뭐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금리는 고정금리이고 담보는 여러 가지 뭐 몇 개가 뭐 쭉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더리움 125%를 담보로 빌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음 그리고 뭐 하이파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자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H 토큰, 하이파이 토큰이 있다. 방식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2012년 그 12월에 리브랜딩 할 때 MFT 그 메인프레임이 이제 스왑 하이파이로 스왑이 되는데 그때 스왑 비율이 1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100 MFT가 1 하이파이 방식으로 스왑이 됐고요. 그랬다가 발행량도 100억 MFT에서 1억 2,625만 하이파이로 발행량도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 소식을 보니까 이제는 담보를 암호화폐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물 자산까지도 담보를 확대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그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총 예치금도 2,500만 달러 이상 확보할 거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X에 이런 것을 또 했더라고요. 주거용 건축 규칙 세트 뭐 수정 구형을 어쩌고 하면서 결국은 빈티지 차량 및 상업용 부동산까지도 어 결국 이제 RWA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포함시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핵심은 어쨌든 빈티지 차량이라고 하는 실물,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실물이 여기 생태계에 들었다고 했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RWA 그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RWA가 뭔지만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RWA는 Real World Asset이라고 해서 실물 자산, 실제 세계에 거주한 있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형 그 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RWA라고 하고요. 이 비슷한 개념으로 STO라고 있습니다.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해서 STO도 있는데 STO는 사실 이제 그 주식, 증권 위주라면 RWA는 주식, 증권을 포함해서 예술품, 뭐 부동산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발상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상은 너무 좋은데 근데 아직 뭐 물론 비트코인을 뭐 그날의 통용 화폐로 채택한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이나 암호화폐가 그 실물 자산과 연동돼 가지고 얼마나 잘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물론 각 나라에서 이제 특히 중앙은행 위주로 해서 디지털 화폐 같은 것도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구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에 대해 담보를 잡아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그것도 코인으로 바꾼다. 좀 많은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 예상이 좀 있긴 하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담보 대출을 이야기할 때는 담보의 가치가 얼마나 높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시스템에서 대출을 진행을 한다면 일단은 받게 되는 이제 토큰, 코인의 뭐 지위나 가치가 어느 정도 보존될 것인지 그리고 실물 자산과 이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현행 법에서의 법적인 문제는 또 없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고 담보를 제공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보 가치가 뭐 이더리움 기준으로 해서 125%면 실물 은행에서도 거의 120%그 정도의 담보 대출을 받는 것 같으니까 담보 비율보다는 아마 진짜 나중에 법적으로 뭔가 손해 보는 것이 없는지는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2018년부터 된 거라서 그런지 거래소는 꽤 많이 있더라고요.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해외 거래소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거래소 역시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까지 세 군데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거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이런 화폐들, 이런 코인들을 봤을 때 저는 어쨌든 뭔가 이제 기존에 없던 발상을 끄집어와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은 저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것이 현재 구성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는 실물 경제와 어떤 식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 갈지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을지 그거는 이런 코인들이 계속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